반갑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연평도 포격 도발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10년 전에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한 지 3일 만에 국방부 대변인이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5년 3개월 동안 했는데 정말 끝없이 북한이 도발하고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 지금 더 어려졌습니다. 통일 문제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늘 통일 문제는 참 한국이 유럽에 있었으면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은 한국 주변은 너무나 큰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그 중고 동학생 때 F 이퀄 MA 힘은 매스 곱하기 가속도인데 아무리 가속도가 좋아도 매스가 안 되면 중량이 없으면은 충격을 줄 수가 없어요. 남한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만 해서는 힘을 발휘하기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주변국도 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반도 주변이 전부 다 역사 복원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역사 복원을 하면서 중국도 아편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역사 복원하고 있고 일본도 태평양 전쟁 이후로 계속하고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죠. 과거에 잘 나가던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 아편전쟁 전 중국이 완전히 망한 중일전쟁 그 이후에 망한 때가 아니고 아편전쟁 이전에 전 세계의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던 중국 그런 때를 이제 생각하고 싶은데 주변 국가 잘 살면은 괜찮죠. 그런데 좀 강압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다 북한의 핵 때문에 또 문제이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일단은 이 12페이지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중국 문제가 더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10월까지 며칠 전에 일어났는데 3,900만 명이 확진이 되고 110만 명 사망했습니다. 유럽에는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고 미국에는 3차 확산이 조짐이 있어서 올겨울은 정말 최악이 됩니다. 그래서 좀 경제가 나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던 국제 기구들이 계속 취약해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지금은 국제적으로 어떤 리더십 같은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2차 대전으로 가면서 리더십이 사라집니다. 13페이지 가시면은 미국에 가면 생각해 보니까 대체 미국 GDP가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진 이유가 뭔가. 그리고 21만 명이 사망했는데 21만 명이 사망했는데 6.25 전쟁 때 미군 전상자가 13만 명쯤 됩니다. 그거 2배 가까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 그랬다. 우한 병원에서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민주적이고 그런 독재적인 그런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체제 때문에 중국이 방치해서 전 세계로 확산됐고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중국하고 함께 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되느냐? 시진핑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광양리에서 칼은 칼집에 넣어서 뺏기는 말자 이렇게 했는데 시진핑이 등극하면서 점점점 강화를 하고 있고 2035년에는 세계 최고 군대강 군 현대화 달성 2049년에는 미군과도 이겨도 전쟁에도 이길 수 있는 초일류 군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핵심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부터 있었는데 숨겨오다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대만, 티베트, 신장, 남중국해, 한반도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절대 양보 불가다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
1대1로 비단길, 육지의 비단길과 바다의 비단길 두 개를 추진하자라고 하는데, 육상 실크로드는 뭐 중국 영토를 통해서 다른 나라 영토를 통해서 하니까 문제는 있는데, 해상 실크로드는 국제 공해상을 이게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나름대로 제1도련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1도련선 섬들을 이은 선인데, 그 제1도련선은 중국이 설정한 가상적인 선인데, 그 선 안쪽으로는 2025년 이후에는 미 해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4페이지 보시면, 제1도련선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까만 선이 제1도련선인데, 2025년 이후에는 미 해군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는 국제상 공해입니다, 공해. 누구나 통항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를 중국이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한국이나 일본의 모든 물동량,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가는 모든 수출입이 물동량이 다 이리 지나가고, 중동에서 들어오는 기름도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를 통제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줄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놔두면 동아시아 전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다.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국가주도 보호무역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위험성, 그리고 미국적 가치에 대한 도전, 안보적 도전 이렇게 정의하는데, 미국적 가치에 도전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미국적 가치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와 인권과 시장경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질서를 흐트린다라고 하고, 최근에는 홍콩보안법 해가지고 홍콩에서 시위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원래 홍콩은 일국 양제거든요. 나라는 하나지만 제도는 두 가지로 하자. 홍콩은 홍콩대로 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중국 제도에 편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우리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 미사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미사일을 탐지한다고 해서 롯데마트 등등 중국에 진출한 롯데를 전부 다 철수시키고 관광객도 한국에 못 가게 하는 이런 많은 나쁜 짓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2차 냉전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삼고 중국을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수정주의 국가 분류를 하고 있고, 모든 미국의 국가 문서에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네 나라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그리고 ISO 같은 테러리스트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냉전을 심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이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세계 가치 사슬에서 말하자면 공급 사슬, 그래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일환에서 과정에서 중국 최대 IT 기업인 화웨이를 퇴출시키고 반도체 공급을 중단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죠. 그런데 화웨이를 중국의 멀쩡한 이 IT 기업을 왜 퇴출시키냐는 것에서, 또 유럽 나토 국가들로 하여금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 한국에도 LG U+에 쓰고 있는데 쓰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모든 전쟁은 통신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전투가 되고, 거기에는 다 통신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화웨이 제품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이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필요한 조건이 될 때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분해 장비에 침투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마비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빼내겠죠. 백도어를 만들어서 이거는 안보적 위협이니까 쓰지 말아달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는 쓰지 않고 있는데 일반 민간인이 쓰고 있죠. 그리고 틱톡도 이제 미국에서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틱톡은 이제 많이 하는 이 SNS 하는 앱인데 중국의 앱인데 이 틱톡의 서버가 중국에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수천만 명이 이걸 쓰는데 미국 국민의 사생활이 다 중국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미국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되지만 미국 국민 사생활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걸 퇴출시켰다. 그리고 중국 스파이를 지금 대거 찾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얼마 전에 휴스턴 주재 중국 송영사관을 폐쇄했는데 이것보다 한 일주일쯤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중국 현역 군인이 민간인을 위장을 해가지고 미국의 대학이라든지 주요 연구소에 가서 기술을 다 훔쳐서 공항으로 달아나려고 하는 걸 잡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거를 했는데 FBI가 똑같은 비슷한 현상이 이제 발생하니까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의 이 기술 해킹, 절도하는 걸 지금 차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관계를 많이 끊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스스로 혼자서는 중국에 대응하기 쉽지 않으니까 우방들끼리 같이 하자 해서 쿼드라고 해서 4개 나라 미국과 인도 그리고 호주, 일본에서 4개 나라가 같이 해서 이제 중국에 대처하자라고 하는데 한국도 좀 들어와 달라고 저희들 요청하고 있죠. 저희들은 지금 약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아까 앞에 제1도련선에 나와 있던 제1도련선은 2025년에 맞는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의 그 제1도련선 차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차단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1도련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미국 함정이 들어오면은 격파한다는 겁니다. 중국 내륙에 미사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쏘아서 격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이지스함을 넣으면은 거의 격파되기 때문에 미국은 유령합니다. 고스트 플리스를 2025년도 중국이 공세한다는 그 해 창설을 해서 대응한다는 겁니다. 이 고스트 플리스는 스텔스 구축함에다가 나머지는 스텔스 로봇 전투함입니다. 그래서 중국 함정에서 레이더가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령과 같다 해서 공식 이름이 고스트 플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 사실은 2025년 해봐야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있으면은 중국이나 미국이 입장 정리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중국 같은 데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한미동맹은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쿼드,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 어떤 거 함께하는 쿼드 연대에 한국 들어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참여를 유보하고 있거든요. 중국 눈치를 봐서. 그런데 계속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첨예하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는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살아야 되겠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속도를 상당히 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작권의 전환이 되면 연합사령관의 사령관은 지금은 미군이지만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 단계를 거칩니다. IOC라고 초기 작전 능력, 그다음에 FOC라고 최종 작전 능력, 그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FMC라고 해서 최종 임무 수행 능력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 IOC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통령께서는 FOC를 하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약간 난감하다. 왜냐하면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조건 다 이제 충족되지 못했다. 이 IOC, FOC, FMC 하는 것은 그 조건들 중에 일부다라는 게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갈등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대응을 하는데 연합사령관은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이 갖고 있는 온갖 무기 체계, 군사력을 동원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미국의 핵무기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하면은 미국은 한국에 해구선을 제공합니다. 해구선 플러스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군 대장이 미군의 핵무기를 요청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미국 대통령한테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국방장관한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신뢰도 문제고 그리고 미군 전략에서 핵무기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한국군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지금은 시기선주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계속 평화, 종전선언 이렇게 하는데 사실 평화나 종전선언은 조건이 돼야 돼서 앞으로 전쟁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안정이 되면 당연히 종전선언하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가져오고 그렇게 되고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평화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했을 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 힘없는 상태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 과거에 송나라가 돈으로 거란으로부터 또 몽골로부터 돈으로 평화를 샀죠. 하지만 결국 송나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안보 체계 변화는 굉장히 위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올려가지고 달라해서 아직은 이제 문제지만 그게 문제고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 음료로 묻는 거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신속하겠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3년간 지속된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한 그리고 태풍 수해로 해가지고 지금 삼중고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이 지난 3년간이 대북 제재로 해가지고 매년 무역 적자가 20억 달러씩 이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달러가 한 6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최대한 70몇 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거의 소실하고 있지 않는가 이래 보고 있는데 올 초에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거의 물자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평양에 있는 강간부들도 물자가 설탕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이 물물 교환하는데 북한에 설탕 143톤을 보내주겠다는 게 다 그런 차원의 수준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경제개발 5개년 올해 마지막인데 마지막 이제 실패를 인정을 했고 지금 마지막 연말까지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고 북한 주민들이 혹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0일 전투를 김정은이가 선언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날 노동당 선언 75주년 열병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기 2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화성 16이라고 하는 ICBM 그리고 개량형 SLBM 이제 북극성 4A인데 나중에 보니까 A가 아니고 C였습니다. C요 북한식으로 표현했는데 C인데 이거를 공개했는데 이 신형 ICBM 화성 16이 앞으로 큰 문제가 얼마 안 될 것이다. 그동안 화성 15가 있었는데 이거 2017년도에 이제 발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ICBM을 개발하지 말라고 계속 달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가 막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됐던 거죠.
화성 15도 사거리가 13,000km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전역을 다 커봤죠. 근데 이 기존에 있는 그 문제는 탄두가 300kg인데 이제 그걸로 가지고는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 전역에 때릴 수가 없습니다. 1톤 정도 다탄두, 핵탄두를 여러 발 넣어서 미국으로 쏘려면 샌프란시스코 문턱에도 못 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결국은 엄청나게 더 큰 걸 만들어가지고 이 화성 16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탄두 구조로 해서 미국 전역을 때리고 뉴욕과 워싱턴을 한 번에 동시에 타격했다. 이런 개념이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 나빠서 분노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은 19페이지 보시면은 3단계에 걸쳐서 핵무장을 한다고 봅니다. 실제는 현재 30에서 60발 정도 CIA 추정으로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매년 10발씩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고 2단계는 뉴욕 정도 북쪽 미국 동부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만들어서 증명하고 이걸 갖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을 협박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한 100발쯤 가지면은 북한이 1차적으로 핵무기를 쓰고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그러고도 남은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이 2차 타격을 하게 되는 그런 정도 능력을 가지면 핵무기 흡체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능력을 갖겠다는 게 북한의 목표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쭉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 대한민국 아주 먼 섬이나 이런 데 공격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다음은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 항복해라고 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이 있어. 미국이 그러면 당연히 해구선을 가동해야 되는데 그때 화성 16을 가지고 미국이 해구선을 가동해서 한국을 도우면 뉴욕과 워싱턴이 동시에 날아갈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을 때 미국의 큰 도시를 희생하고 한국을 도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인 거죠. 과거 유럽에서 비슷한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한국보다는 유럽이 미국 입장에서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걱정인 겁니다. 이렇게 협박해서 우리는 물론 대응하느냐 이런 건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특히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영변 플러스 알파 정도로 아마도 협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되면은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과 협상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은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 핵무기가 협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잘 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통일하기 전에 전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통일하기 전까지 생존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통일할 기회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방안들을 제가 6가지 좀 써봤습니다. 북한 핵무기는 핵무기로 상쇄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미 전술핵을 갖다 놓거나 또는 한국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실히 해라.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우리가 한국이 핵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하게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핵무기가 있어도 탄도미사일에 탄두로 붙여서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사일은 테일이라고 하는 이동 발사대에 실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게 다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런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 장비들, 무기들을 초반에 그냥 선제적으로 제거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께서 좀 강심장을 갖고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